관세 인상 그 수치에 따라서 시장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4월 3일날 발표되는 이것만으로 무조건 결정되진 않는다. 엔딩은 똑같아요. 반등. 이제 내일 넘어가는 새벽 5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어떻게 매길지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블룸버그에서 상호 관세 추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이건 블룸버그 그냥 추정치일 뿐입니다. 확정치가 아니에요. 오늘 트럼프 전화기 불타겠네요. 그렇죠. 배터리 나갈 겁니다. 왜 전화기가 불탈 거냐면은 발표 전까지 협상을 끝내려고 할 거예요. 자, 왜 협상을 끝내려고 할까요? 한번 볼게요. 4월 3일 날 땅땅땅 발표합니다.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15개 무역 적자국 발표했어. 근데 예상과 밖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관세율이 미친 듯이 높아. 그럼 이거 발표되는 순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자국 화폐 가치 어떻게 될까? 쭉 빠지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들어간 외환 자금들, 외국인 투자 자금들 이탈되겠죠. 그럼 볼게요. 본인들 환율, 그리고 본인들 외환 시장에 있는 자금들 지키려면은 오늘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럼프 형님 좀 봐주세요. 우리 수출 싸게 할게요. 우리 원자재 많은 거 알죠? 싸게 공급해 드릴게요. 개발할 수 있는 개발권 드릴게요. 우리 좀 관세 좀 낮춰주세요. 쇼부를 들어가야겠. 이해되셨나요? 그럴 때는 계속해서 백악관 대변인도 그렇고 겁 주는 겁니다. 어제도 나와가지고 우리 예정대로 때릴 거예요. 4월달에 할 겁니다. 안 할 걸로 알고 있죠? 우리 진짜 할 거예요. 윽박지르고 재무장관이 뭐라 그래요? 열려있대. 트럼프 대통령 전화 받을 준비 돼 있대. 관세 낮출 준비 됐대. 빨리 전화하라 이런 거죠. 이러면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진짜 이대로 발표되잖아요? 이탈리아 화폐 가치도 마찬가지고 유로화도 마찬가지고 이탈리아 채권 던져요. 그럼 이탈리아 채권 금리 빠지면서 이탈리아 외환 시장이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한테 지금 전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왜 관세가 중요한지, 그리고 관세 인상 발표 전에 왜 쇼부를 보려고 하는 건지. 채권 던진다, 그 나라. 중국도 멕시코도 베트남도 그렇고.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가에서 바라보는 상호 관세율이 이제 이따 새벽 5시에 발표되겠지만 가장 공격적인 관세 인상률을 봤을 때 15%에서 20% 정도 본다고 합니다. 트럼프 성향상 협상 위에 서기 위해서 일단 세게 발표하고 협상을 통해 조정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지금 월가에서 바라보는 가장 강력한 관세율은 15에서 20%. 먼저 20% 때려. 아니면 30% 때릴 수도 있겠죠. 더 세게 때려. 시장이 월가 예상한 것보다. 그래 놓고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내려줄 수 있어요. 협상을 통해서 이거 수치 언제든지 유연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슬쩍 돌리겠죠.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월가가 예상한 것보다 더 세게 때려. 20에서 30% 때려. 그럼 내일 시장 어떻게 될까? 쭉 빠지겠죠. 빠지겠지만 뭐는 좀 앞당길 수 있어요. 이렇게 때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럽한테 30% 때린대. 그럼 유럽 어떻게 할까? 유럽도 보복 관세 때릴 겁니다. 그럼 시장은 더 빠져요. 근데 이거는 앞당길 수 있죠. 미국과 유럽의 정상회의, 무역 협상, 이거는 앞당길 수 있어요. 왜? 앞에서는 유럽도 보복 관세 때리고 막 세게 때린다, 전쟁 펼친다 얘기하겠지만 뒤에서는 빠르게 협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미국과 유럽은 서로 싸울 수 있는 경제 체력이 못 됩니다. 미국은 되죠. 대신 유럽은 안 돼요. 그래서 유럽은 앞에서 표면적으로는 무역 전쟁 펼치겠다 하겠지만 또 그걸로 인해서 시장 심리가 줄어들고 빠질 수 있겠지만 뒤에서는 협상을 빠르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세게 나온다 그러더라도, 시장이 빠진다 그러더라도 여러분 쫄 필요 없어요. 거기서 쫄고 시장 손절하고 나가고 주식 코인 투자 안 할래 포기하면은 그거는 진짜 이제 코리니보다 못한 거예요. 그냥 아예 투자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중립 한 10% 정도 10% 정도 때려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0% 정도 때렸지만 앞으로 특정 국가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더 때릴 수 있어요. 그리고 10% 때리더라도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1차입니다. 앞으로 2차, 3차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핸들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새벽 5시에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진짜 관세율을 세게 때려. 행동으로 관세율을 진짜 세게 때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 사로잡을 겁니다. 회유할 거예요. 야, 이렇게 세게 때렸지만 앞으로 3개월, 6개월 동안 우리 협상을 통해서 너네 내려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행동으로 세게 때리면 말로 상처를 치유해 줄 겁니다. 반대로 월가 예상치보다 낮게 때렸어. 에게 저거밖에 안 때렸어? 그러면 트럼프는 말로 죽일 거예요. 이거 1차에 불과해. 앞으로 2차, 3차 때릴 수도 있어. 말은 세게 할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준 보는 거 같네요. 그렇죠, YCK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자주 써먹는 거잖아. 작년 12월 달에 뭐라 그래요, FOMC에서? 우리 금리 동결할게요. 금리 인하 천천히 할게요. 대신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요.
트럼프 관세 인상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국의 경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금리를 천천히 내린대. 금리를 인하 안 했어요? 동결했어요? 매파적이죠? 근데 말은 미국의 경제가 너무 좋습니다. 말이랑 행동이랑 따로 놀죠. 이해되셨나요? 최근에도 이런 얘기했죠. 금리 동결합니다. 뭐라 그래요? 동결한 이유에 대해서 미국 경제 너무 좋습니다. 시장이 바라는 건 금리 인하죠. 근데 동결이야. 매파죠. 근데 말은 미국의 경제가 너무 좋아요. 비둘기파죠. 말이랑 입이랑 행동이랑 따로 놀죠. 트럼프도 내일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세게 때린다. 그러면 너네 협상해줘서 내려줄 수 있어. 사루비아 같이 달콤한 멘트, 희망을 주는 멘트들 줄 거고, 만약에 월가 예상치보다 낮게 때린다. 중립적으로 한 10% 정도 때린다. 그러면 우리 1차에 불과해. 앞으로 2차, 3차도 있어. 협상 빨리 안 하면은 너네 더 때릴 거. 겁을 주겠죠. 시장에서는 뭐가 더 무서운 거죠? 관세율 20% 때리는 거죠. 첫 번째죠.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사루비아 같이 달콤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저렇게 때렸네? 그럼 앞으로 2차, 3차도 저렇게 때리겠네? 시장은 많이 빠질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한 10% 정도 때려놓고 이거 1차에 불과해. 앞으로 2차, 3차 때릴 수 있어? 그럼 시장이 뭐라고 받아들일까? 트럼프 저 형님 또 거짓말하네. 양치기 소년 되는 거예요. 야, 저렇게 막 세게 때린다 했다가 봐봐라. 까봤더니 10%밖에 못 때리잖아. 말 누가 못해. 시장은 두 번째가 더 좋겠. 그래서 내일 또 보시면은 국가별로 다 똑같이 때리는 게 아니라 15개 이렇게 다 다르죠. 부가가치세 13%면 10%, 관세율 추정치 54, 20, 52 이런 식으로 다 다를 걸로 예상이 돼. 다 국가마다 표적 관세라 그러죠. 다 다를 겁니다. 한국은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번에 새벽 5시에 트럼프 그 상호관세 발표되는 그 리스트들 있죠. 목록 중에서도 저는 상위권에 있을 거라고 봐요. 좋을 거라고 봐요. 수혜 국가라고. 그래서 아마 원화 환율 살짝 오를 겁니다. 아마 오늘도 올랐을걸?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이 아니라 원화 환율? 원달러 환율 좀 빠졌죠? 1360, 한 10원 정도 빠졌네.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쭉 빠졌죠? 원화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좀 괜찮을 거다. 한국은 좀 괜찮을 거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백악관 대변인 어제 얘기하면서 미국 주식시장 우리가 심도 있게 보고 있다. 신경 쓰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 주식시장이 무너질 정도로 세게 때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까? 그럴 것 같진 않아요. 1번 시나리오 가능성도 있겠지만 2번 시나리오가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한 보편 관세 정도 10%에서 한 15%? 뭐 많게는 20%까지 때릴 수 있겠죠. 월가가 예상하는 그 수치 정도 때려놓고 1차에 불과해. 2차, 3차 더 때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아요. 그리고 국가별로 차등 관세 때릴 가능성이 높고 세 단계로 나눠가지고 뭐 무역관계, 적자 규모, 보복 가능성 이런 것들 고려할 가능성이 높고.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능성 시나리오 첫 번째가 세게 때리고 말은 사루비아. 두 번째, 약하게 때리고 말은 매파적.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첫 번째인데 이게 막 월가 예상치를 넘어버려. 한 20% 정도, 15%에서 20% 정도만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월가에서 예상을 한 수치죠. 그리고 지금 미국 주식 빠진 거나 코인 시장 빠진 게 제가 저번 우리 실시간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번 주에 미국 주식 매도 그 물량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나왔다 그랬죠? 그 뜻은 이미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나 기관들이 트럼프 상호관세 이거 매기는 것 그 전에 일정 전에 매도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주식이나 코인 시장 빠진 게 어느 정도 일부분 트럼프 정부가 내일 발표되는 관세 인상 일부분에 있어서 선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진짜 20% 때리지 않는 한 10%에서 15% 정도 때린다? 그러면 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 열어두셔야 돼요. 그 뜻은 왜냐하면 이미 선반영됐기 때문에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랠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20% 때린다? 그러면 시장은 빠질 거예요. 20%보다 더 때린다? 그럼 더 빠질 거고. 하지만 10%에서 한 15% 정도 때린다? 이미 시장이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랠리로 볼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코인 이슈야 단기적으로 10% 15% 나오면 랠리니까 우상향하냐?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때요? 계속 올라갈 것 같아? 최근 헤지펀드가 12년 만에 최대 규모로 주식 매도했다는 기사 있죠? 그게 저번 주예요. 그래서 선반영됐다고. 선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 랠리가 올라가더라도 며칠 못 가서 꼬꾸라질 텐데 꼬꾸라질 가능성도 우리가 높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내일 하루에 다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4월 2일날, 4월 3일날 상호관세 발표되고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그거 보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 보고 멕시코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보복관세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보복관세가 나와서 그 보복관세가 시장에 안 좋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안 좋게 영향을 끼치더라도 뒷구녕에서는 뭐를 한다? 협상을 한다. 그래서 협상이 어느 정도 일단락 나오고 그런 기사들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시장이 트럼프 관세 인상 어느 정도 전쟁은 1차 전쟁은 일단락이 됐구나. 끝나가는구나. 이걸 시장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일 관세 인상 발표 나오죠? 관세 인상 그 수치에 따라서 시장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예상보다 약하게 발표돼서 올라가. 그래도 좋아하지 마세요. 보복관세 나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시장이 예상보다 더 세게 나와. 시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시장은 단기적으로 떨어져도 어떻다? 세게 때린 것만큼 그 해당 국가와 미국은 협상이 빨라질 거다. 왜? 유럽이 됐든 다른 국가가 됐든 미국을 제한 나머지 국가들 지금 미국과 무역 전쟁을 전면전으로 펼칠 수 있을 정도로 으름장을 막 으름장 내고 막 기사는 막 무역 전쟁 들어간다 그러죠? 그럴 정도 힘이 안 돼요. 우리 경제 공부 해봤자. 해가 지지 않는 국가, 영국 굶어 죽잖아요. 작년에 굶어 죽는 기사 못 봤어요, 여러분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못 봤어? 지금 유럽이 유로화 22에서 금리를 계속해서 왜 내려요? 선제적 금리 인하일까? 아니면 경기 침체 우려로 금리 인하일까? 경기 침체 우려예요. 최근에 유럽들 경제 성장률 역성장이죠. 버틸 수 있는 힘이 힘들다고. 캐나다, 멕시코 얘네들 좋을 수는 있겠죠. 지금 당장은. 근데 얘네들 경제 무역 의존도가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캐나다는 미국 없으면 망합니다. 미국을 거쳐야 원유도 수출하고요. 지네들 판매하는 수출품도 나갈 수 있어. 미국 도움 없이는 나갈 수 없는 국가 캐나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상보다 약하게 발표돼서 시장이 올라가더라도 예상보다 세게 발표가 돼서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일희일비하지 말자. 4월 3일날 발표되는 이것만으로 무조건 결정되진 않는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가나 이렇게 떨어지나 이렇게 바로 올라가나 결국에는 엔딩은 똑같아요. 반등. V자 반등이든 직선 랠리 반등이든 어차피 결과 똑같은 결승전에 들어가는 목표는 똑같이 상승입니다. 우상향이. 걱정하지 마.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일일비하지 말자는 거. 단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이나 선물 거래하신 분들한테만 이렇게 트레이딩하는 거 해당되는 거지. 크게 일일비하지 말자는 거 의미부여하지 맙시다.